광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열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의 살림을 맡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예,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지역도 연일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과 또 향후 방역 계획을 시민들에게 좀 밝혀 주시죠. 우선 광주메일TV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지금 500명,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을 했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역시 지난 11월 달에 하루 확진자가 22명까지 최고 올라갔습니다만 바로 2단계로 격상하면서 100시간 멈춤을 발령하면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 지역 감염이 확산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수도권을 오고 가고 있고 또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개월 동안에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샐 틈 없는 방역망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건강국에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했고 또 이제 코로나19 검체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 감염병과를 신설해서 이제 조직을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감염병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상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인 시립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모임이나 애출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또 지역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가 우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 그리고 4개 구청 산하기관 13,000여 공직자들에게 비상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방역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사적 외출이나 만남을 금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24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증상 없이 확산되고 이것저것에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150만 시민 개개인이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책무감을 갖고 누구든지 바로 나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하는 이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시민들께 5대 행정 강령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5대 시민행동 강령이 뭐냐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 하자. 그리고 가족, 직장 외에 외부인과의 만남, 모임을 갖지 말자.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는 말없이 식사하자. 그리고 연말은 외부 모임 없이 가족과 집에서 보내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자. 이런 이제 5대 행동 강령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소수의 부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사업자가 문을 닫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시장님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조직도 신설하고 보강을 했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5대 행동 강령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렸으니 아마 코로나19 확산 감염이 굉장히 차단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광주 지역에 이제 많은 고통을 또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주 지역의 성장과 또한 발전을 기회를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 성장 동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사업인데요. 또 정부가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하고 맞물려서 가속도가 좀 이렇게 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말에 천장여지 필선고지란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뭔가 우리에게 뭘 줄 때는 반드시 고통을 먼저 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4차 산업혁명이나 비대면 이 디지털 뉴딜이 훨씬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강주형 3대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훨씬 한 2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형 3대 뉴딜이 뭐냐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자고 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이 상생과 동반 성장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휴먼 뉴딜입니다. 근데 이것을 2년 전부터 제가 치인과 함께 거의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맞이하면서 정부가 한국版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각종 행정 역량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책 사업을 많이 따오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3대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산업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사회 때 전기나 온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강주는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고, 이제 1월 달에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의 성능과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누리온 5억입니다. 이게 성능과 규모가 25 페타플러스입니다. 이게 세계 17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공하는 데이터 센터는 이보다 3배가 큰 87 페타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느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강주과학기술원에 금년부터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와 함께 우리 강주가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최근에 155명 일기를 배출까지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국내 해커톤 대회에서 4연속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생태계가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금년 여름에 50일이 넘는 긴 장마, 그리고 집중호우, 이것들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경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강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는 2030년까지는 강주에 있는 기업들은 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기업 RE100을 실현하고, 2035년이 되면 강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이제 다 신재생 에너지로 쓰는 강주 RE100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45년이 되면 강주는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탄소 중립의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강주가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 벌써 디지털 뉴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부에서 추진하기 이전 벌써 2년 전부터 3대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그 정부 뉴딜 정책하고 거의 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이제 시장님 눈을 돌려서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 현재 광주 시내 곳곳에 지금 도시 재생,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도시 전체가 너무 아파트 숲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삭막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앞으로 광주라는 도시가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대책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는 오랜 기간 동안 고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 습도, 바람길도 막히고 열섬 현상이 있어서 도시 온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친환경 생태 도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못 짓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친환경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평동 중공업 지역에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 여기에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평동에 있는 중공업 지역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 재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강주시가 돈이 많으면 강주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민간 부분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이렇게 재원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장록 습지를 훼손한다든지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주의 난개발도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조리나 그 바람직스럽지 않는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이 관심 갖고 챙길 테니까 시민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 요즘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광주의 민간공항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와중에 광주와 전남이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이 예전에 한 몸이었다가 분리됐지만, 행정적으로 분리됐지만 지금도 어떤 얘기하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견제가 아닌
예. 그야말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실제 상황을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 묘한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유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또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해야 서로 공동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15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 도심에 지금 군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공항을 이제 인적이 드물고 소음 피해가 적은 그런 전라남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강주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공항에는 이제 민간공항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라남도나 이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군공항은 못 받겠다, 민간공항만 보내라. 이제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민간공항만 보내버리면 군공항은 영원히 강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강주 시민들의 80%가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시민권익위원회 공고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민간공항도 무항공항으로 통합이 돼야 되고 강주에 있는 군공항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전돼야 되고 그러면서 강주 전남은 상생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민간공항만 내년에 덜렁 보내버리면 과연 군공항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민간공항이 가지 않고 현안 문제로 걸려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공항 거론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이런 그 장점이 있고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하는 걸 국방부 장관이 전남에 있는 해당 지자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보낸 공문을 뜯어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반송할 정도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다 옮기기 위해서는 이 두 문제는 함께 논의를 해야지 따로따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8년에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항공항으로 통합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게 좋죠. 근데 그때는 그 약속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이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면 전라남도는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군공항이 조기에 전라남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 두 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전라남도나 그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군공항 문제가 이전이 진척이 됐다면 당연히 넘겨드려야 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군공항 문제는 그때 약속했던 때보다 하나도 진척된 게 없고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그렇다면 민간공항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했고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이제 일방적으로 민간공항만 옮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 전남이 상생하고 또 통합 논의를까지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강주 입장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상생의 정신이 훼손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면
강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운 시민들이 강주 민간공항은 강주에 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저희 강주가 양보해서 민간공항은 통합하겠다. 다만 이전 시기는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 국토부, 국방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국방부, 전라남도, 강주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모여서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 그 지역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해서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바로 내년에도 강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4개 기관이 모여서 진지하게 군공항 문제가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난 12월 1일 날 전남도지사와 우리가 체결했던 상생발전 협의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보실 때 광주와 전남이 견제가 아닌 정말로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그야말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길이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국토부나 국방부, 정부에서 적극 나서고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그야말로 큰 생각을 가지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누구 먼저 주라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공항 문제는 이 도시권 안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소음도 적고 또 공해도 적은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근데 외곽 쪽으로 나갔을 때 그에 맞는 막대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론의 어떤 자리, 시간을 빨리 마련하는 게 견제가 아닌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9월 달에 강주 전남 통합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얘기를 했던 것도 물론 이제 수도권의 블랙홀도 맞고 세계적인 추세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대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이제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배려하고 상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생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생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배척하면 그건 상생이 아니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실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강주 전남의 경쟁력을 가져오고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만약 이제 강주 전남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단체장이 있다면 당연히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게 다른 피해가 안 가는 이게 조용한 지역으로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옮겨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될 때 많은 공공기관이 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항공산업과 관련된 산업도 유치되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는 4,500억 현금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훨씬 늘리고 또 그 지역의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교통망도 갖춰주고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인구가 부족해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은 예전부터 대동 정신이라든지 5.18 정신 이것이 전부 상생과 배려 이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론화장을 만드는데 언론에서 적극 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공론화장을 당사자에게만 무조건 맡겨놓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실은 이제 민간공항도 그렇고 군공항도 그렇고 이거는 지자체의 자산이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시설을 옮겨가면 이건 국책 사업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100대 국정과제에도 군공항 옮기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광주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외침이 전달이 돼서 지금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고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도 또 전남 도민들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 취임 이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현안들이 시민들 특히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용섭 우리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 아니냐 뭐 아주 좋은 평가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됩니다만은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 두 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을 텐데요. 이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철학일 수도 있고 우리 시장님의 신념과 소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광주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의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가 이 시대에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광주의 역할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만들어서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인류가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광주가 해야 될 소명이다 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만들고 바꾸고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그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 울음소리마저 끊겨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광주에 주어진 소명이다. 그래서 광주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생 축하금도 드리고 2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 육아 수당도 드리고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난임 부부들도 지원하고 그리고 아이만 낳으면 사실상 광주시가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저출산은 우리 시장님 말씀한 가장 큰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여성들에게 정말 일하면서도 아기 낳기 편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 키울 수 있는 도시, 그걸 꼭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당부하는 말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것만큼은 좀 간절하게 지켜주셨으면 좋은 그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 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강주형 일자리 성공,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그리고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 경제 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만들기,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면 제가 약속드렸던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꼭 마스크 쓰시고 방역 수칙 지켜서 연말 연시 이렇게 그 코로나19 감염을 확실하게 차단해서 공동체의 안전도 지키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강주 만드는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석 광주시장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